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시간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갑자기 강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요즘 정말 아주 강추위가 몰아쳐가지고 우리가 좀 풀린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이제 강추위가 몰아쳤는데.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 내에 건설 공사가 지금 한창, 특히 이제 백두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발전소 3호 건설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네. 백두산 온도가 삼지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도 영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에 지금 이제 청년 돌격대라고 해가지고 네네. 청년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발전소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충분한 방안복이나 그런 장치도 없이 또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기계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백두산 발전소 건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말로는 이제 자원봉사, 자원한 노동력 청년들은 일단 포기를 하고 돌아가고 네네,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이게 북한이 그걸 이제 자신들은 이제 의지를 보여준다. 네. 백두산 건설에 대한 또 그걸 이제 추운 날씨에도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동하는 모습을 TV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교육용으로 선전용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인권 착취죠. 그렇군요. 노동력 착취죠. 지금 이제 영하 30도, 40도로 오가는 거기에 그냥 변변한 어떤 방안 장치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동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정말 북한 체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게 노동력을 동원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강추위에 움직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든데요. 네. 북한 동포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서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라고 들었는데요. 또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백두산 발전소 건설이 시작은 이제 지난 한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1, 2호 발전소가 이제 준공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호 발전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마음대로 북한이 이제 올 5월 달도 지금 예정되고 있는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앞두고 물론 이제 이 지금 3호 발전소 같은 경우는 올 10월까지를 지금 완공 이제 목표 기한으로 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당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아주 지금 말 그래도 북한식 표현대로 돌격대를 동원해 가지고 청년들, 군인들을 가지고 지금 집중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수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부분이 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한 60%가 이제 수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두산 발전소도 바로 그런 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 시설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한이 외화 획득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관광 사업입니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전 지역에 한 6개 지역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관광 특구로 말을 해놨는데요. 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면 개성 관광, 또 금광산 관광, 그리고 이제 백두산 관광이 들어가고 또 칠보산, 원산, 평양 관광 이렇게 6개를 특구를 지정해놨는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또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래서 공항이나 또 그런 관광 관련 시설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백두산 종합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정은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네, 그렇군요. 북한이 백두산에 중점적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에 완공되었던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 가동이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하고 성대하게 완공식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3호 발전소를 이제 해는 바뀌었죠. 올해 10월까지 완공시켜라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완공되어진 1, 2호 백두산 발전소가 좀
약간 좀 부실공사 흔적이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어요. 댐 그 표면이 약간 좀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그 속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주로 이제 노동력을 동원해서 또 이제 변변한 어떤 기계, 건설 장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뭔가 좀 공사에서 아주 부실 공사가 항상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네네. 북한이 이제 백두산 발전소 말고도 휘천 발전소라고 아주 그 크게 하고 또 자랑하는 한 해 그 발전소 사업이 완공됐는데 그 휘천 발전 사업소도 역시 그 이제 부실 공사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평양에 10만 호 건설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러는데 아파트 하나가 뭐 40몇 층짜리가 붕괴되어진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이 뭐 정말 밀어붙이시기로 지금 각종 건설물, 시설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그 후유증, 그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 상당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백두산 발전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료 발전소 같은 경우로 벌써부터 완공된 지 뭐 한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백두산 3호 발전소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엄동설 안에 그렇게 그냥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데도 이게 뭐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또 북한에서 뭐 최고 지도자가 언제까지 하라.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또 일반적인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건설 경기에 이렇게 많이 정부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건설 경기가 회복되어지면 뭐 경제가 회복된다 이런 일례도 있는데요.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건설 경기에 또 건설에 집중할까요? 보통 이제 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시장 경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사업이 상당히 그 인력을 일단 많이 그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거기다 뭐 자재와 네. 또 주택이나 건설과 관련되어진 각종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그 고용 창출 효과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북한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지금 북한에 동원되고 있는 노동력은 거의 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무임금입니다. 그렇군요. 국가에서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력을 동원한다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이제 뭐 기본적인 것만 제공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런 어떤 그렇군요. 경제 진작 효과가.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지고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뭐 주택이나 또 시설물, 대단위 건설물 또 주택, 과학 단지 뭐 이런 걸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대부분 이제 군인들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어지고 있고 또 네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해외 외화벌이들에게 이제 그 동료를 합니다. 외화를 벌어가지고 그걸 이제 충당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특히 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시장 장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축적하게 된 자본가들 우리 북한에서는 전주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요. 네네.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런 건설 사업에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해가지고 반은 그 시설물의 반은 이제 국가에다 네네. 갖다 바치고 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주들이 이제 운영하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네. 좀 이익을 취하게끔 하는 뭐 일종의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전주들의 돈을 빌어서 국가의 어떤 그런 기간 산업이나 이런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북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경제를 진작시킨다거나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거나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올해 김정은은 신년사에서도 경제 현안이 정말 최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을 내어놓은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뭐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생활, 주민생활을 강조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뭐 매년 사실 신년사에서 주민생활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이나 이걸 보게 되면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 얘기하자마자 며칠 뒤에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뭐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더 어려운 대외적인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도력 또 업적을 단기간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물입니다. 네네. 그 뭐 큰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또 뭐 스키장 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뭐
스키장이나 또 물놀이 뭐 이런 걸 많이 그 공원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런 큰 시설물을 보게 되면 일단 가시적으로 정말 뭐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전시성 업종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 향상에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차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엔에서 추가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은 또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19개 경제 개발국을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플랜도 짜놓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경제 특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하려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그 투자, 자본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북한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활 향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냥 북한 주민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좀 그게 원하는 방향이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 백성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쌀 배급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의 뭐 경제가 좀 나아졌다, 또 식량난도 좀 해소됐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좀 좋아졌다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단편적인 소식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뭔가 좀 좋아진 듯한. 물론 이제 그 저변에는 장마당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그 장마당이 늘어났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뭘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경제가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평가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식량 부분인데 식량 부분은 조금은 개선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한 김정은 그 집권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우선은 그 자연재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비료가 그전에 비해서 좀 약간 공급이 좀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생산을 증진시키는 뭐 그런 정책을 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량 증산은 좀 늘어난 거로 지금 우리가 좀 추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북한 식량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한 540만 톤 정도. 이럴 때 이제 북한의 식량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쌀과 옥수수가 이제 줍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작곡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총 생산량이 한 540만 톤 정도면은 북한의 어떤 식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최소한 500만 톤 정도면은 북한의 식량난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적으면 한 50만 톤, 많으면 한 100만 톤 정도. 또 대량 아사 시기에는 뭐 한 150만 톤 가까이 이렇게 200만 톤 가까이 그러니까 목표량이 한 뭐 반도 채 안 되는 그런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식량량이 극심했는데 그랬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추산되는 것이 한 30만 톤에서 한 40만 톤 정도 부족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3, 14 한 2년 동안에 그 추산을 보게 되면 근데 그 추산도 사실은 북한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이게 산출하고 또 발표를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 뭐 유엔 식량 기구 관련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활동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 추산하는 것인데 그래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한 30만 톤 내외 정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거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좀 식량난은 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뭐 여름에 좀 가뭄이 있었고 또 작년에 북한이 얼마만큼 그 식량 생산을 한 것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이제 산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북한 내부 소식을 보게 되면 식량난이 또 그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쌀 그것이 좀 그 공급량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그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추산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 문제 식량난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상당히 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식량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제 군의 이제 그 배급이죠. 군인들이 먹는 식량.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군인들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민가에 가가지고 좀 피해를 입힌다거나 네. 특히 이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중국 지역에 가가지고 식량을 훔쳐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돈을 빼앗아 온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중국인들이 살해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중국과도 또 외교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먹을 게 없다면 뭐 백성들은 말할 것도 이걸 없겠네요. 보게 되면은 그 전에 네. 아무리 그 네. 북한이 뭐 주민들은 굶어 죽어로 그 네. 불량민을 항상 이렇게 그랬죠. 확보했는데 군인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북한의 식량 문제가 좀 또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정말 사람이 제일 초라해지고 슬픈 일은 춥고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북한이 지금 이 추위에 배고픔을 겪고 있는데 뭐 정치 논리 어쨌든 간에 참 우리 동포들인데 정말 이 겨울에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방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네. 춥고 배고프고 참 네. 인간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비참한 상황인데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에 지금 뭐 추운 상황에 지금 노동력을 강제로 좀 착취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또 지금 한참 뭔가 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책적인 어떤 관심 또 정말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좀 목표로 해가지고 네. 북한 정권이 좀 이렇게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보여주기식 네. 이런 사업 말고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북한 지도부가 정신을 좀 차리고 백성들에게 따뜻한 또 잠자리 또 좋은 음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